자, 우리 개형 필수형 교재 110쪽 이어서 볼게.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필수제 5번입니다. 뭐라고 보이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 최소값이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y는 2차식의 형태를 띄고 있지, 그치? 원래 기본은 x에 대한 2차식이지만 보면 t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k에 대한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a에 대한 2차식이 될 수 있겠죠.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면 그대로 다 뭘로 보면 돼? 2차 함수를 보고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야. 5번 볼게. 5번 1번 보시면 x 더하기 y는 3이야. 그리고 2x 더하기 y 제곱의 뭘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는 식으로 지금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xy에 대해서 2차식인데 문자가 몇 개야? 2개거든.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꾸자고요. 아, 그러기 위해서 뭐가 주어져 있냐? 얘가 있잖아. 얘를 잘 하면 x나 y 중에 한 문자를 바꿔 칠 수 있죠. 치울 수 있잖아. 여기서 봐라. y를 없애든지 x를 없애든지 하나 없앨 수 있어. 얘 중에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똑같아.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면 자, 얘를 x는 3 빼기 y로 쓸 수 있고 또는 y는 3 빼기 x로 바꾸어도 돼. 근데 y를 3 빼기 x로 바꾸면 2x 더하기 3 빼기 x의 제곱이니까 또 전개를 또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x 대신에 바꾸면 어때? 좀 더 편하겠지? 상관없는 거야. 됐죠? 나는 그럼 첫 번째 걸 할게. 2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3 빼기 y 더하기 y니까 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야. 무슨 함수? y에 대한 2차 함수 보면 되겠죠. 그럼 y제곱 빼기 2y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떻게 한다? 표준형 반의 제곱으로 바꿨죠? y제곱 빼기 2y 반의 제곱인 1을 더하고 빼고 더하기 6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얼마야? 이거 1,5죠. 범위가 따로 있어 없어? 범위가 따로 주어진 거는? 없죠. 없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되니? 꼭정에서 얼마 된다? 됐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봤던 거야. 선생님 문자가 갑자기 원래 x가 있는데 y는 이쪽에 있잖아요. x가 있는데 그 x가 y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 x가 a로 바뀔 수도 있고 t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시원하니까 x가 t로 바뀌었어. 두 존재 잡았어. 문자가 바뀌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하드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볼게. xy는 실수일 때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5의 최소값을 구하라 되겠어. 자, 이거는 조금 또 달라, 유형이. 얘는 봐봐. 문자 두 개인 2차식 맞죠? 근데 한 문자를 바꿔치기 위한 조건식이 있어 없어요? 그처럼? 없죠? 얘처럼 이런 1차식 하나 있으면 하나 문자 바꿔주면 한 문자에도 2차식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좀 특이한 형태인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으로 바꾼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9로 바꾸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x방에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뭐야 이거?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되겠죠. 그럼 이 전체 값이 최소화되려면 여기가 0 이상이야. 최소화되려면 0 이상 중에서 뭐가 될 때 최소화되겠니? 0이 될 때겠니? 1이 될 때겠니? 0이 될 때 최소지. 최소라는 얘는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야. 이 전체 값이 가장 작아지려면 각각이 가장 작아져야겠죠. 그럼 여기가 가장 작아지려면 0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이 제곱도 가장 작아지면 뭐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최소값 당연히 뭐 되니? C가 되는 수밖에 없죠. 맞니? C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최소가 되려면 0, 0 되고 나머지 애가 최소값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저렇게 푸는 거야. 한 문자로 대신할 수 없으면 주어진 식을 문자별로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최소 구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거 완전 점수 바꿔야 된다고요. 이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죠. 얼마 필요하니? 1 필요하죠. 빼기 1 또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 y제곱 빼기 6y 반의 제곱 꼭 필요하죠? 빼기 9하면 되겠죠.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2 이만큼 합니다. x 더하기 1의 제곱 y 이만큼 합니다. 빼기 3의 제곱 얘는 곱해져서 마이너스 2로 나가겠죠? 곱해져서 마이너스 9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오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제곱이니까 얘는 0이 될 때 최소가 될 거고요. 여기도 제곱이니까 0 될 때가 최소가 되겠죠. 네. 따라 최소값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최소값이에요. 자, 그때 xy를 구하라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여기 0 될 때잖아.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0 될 때 y가 3일 때 최소값이 얼마 나온다? 6이 나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개의 좀 특이한 형태의 최대 최소 찾는 거야. 첫 번째 거는 어때? 문자가 두 개인 2차식인데 1차식 조건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통일할 수 있었죠. 그게 어느 문자도 상관없고 통일하면 2차식 나오니까 2차 함수 보고 최대 최소 구했어. 두 번째는 문자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조건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곱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었어요. 괜찮나? 이런 것들은 이게 뭐야 메인이 되는 게 살짝 벗어난 거잖아. 그렇지? 좀 특이한 편지는 그렇지? 특이한 것들은 기억을 해주시는 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앞에서 배운 그게 훨씬 더 중요해.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근데 이런 특이한 것들은 방법을 잘 모르면 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건 유형 자체를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거. 자, 밑에 똑같은 패턴으로 5-1번이 등장하고 있죠. 자, 우리는 5-1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아까는 범위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범위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죠? xy가 0 이상이고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2일 때 2x제곱 빼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라 되어 있어. 맞죠? 자, 문자가 두 개인데 지금 관계식이 있으니까 바꿔놓을 수 있겠다. 그치? 아까 1번처럼 x를 없앨래 y를 없앨래? 그거라네. 그치? y는 2 빼기 x로 바꿀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바꿔 쓸게. 2x제곱 빼기 y제곱 대신에 2-x제곱을 쓸 수 있겠네. 전개할게요. 2x제곱이고 전개하면 x제곱이죠. 빼면 얼마 되니? 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x 전개하면 플러스 4 빼기 4 이렇게 바뀌었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런 2차식으로 바뀌었어. 2차 함수야. 최대 최소네 완전적으로 고칠게. 이거 그냥 바로 고칠게요. 됐나요? 됐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야. 됐지? 자, 근데 이게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 아까도 취하라면 반드시 뭐 챙기라 했어? 범위 챙기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문자가 두 개 쓸 때 관계식도에서 문자 하나를 소거시켰죠. 문자 하나 소거되면서 반드시 뭘 남기냐? 범위를 남기게 돼 있어요. 문자는 없어지면서 그냥 곱게 안 간다. 왜? 와, y 억울하잖아. y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와 분명히 있었는데 내 자리가 없어졌잖아. 그냥 곱게 가겠니? 아니지. x한테 뭘 던져주고 간다고요? 범위를 던져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범위인데? x 범위 있으니까 괜찮네. 아니야. y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y가 지금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풀면 x는 2 이하는 범위를 y가 주고 가는 거야. 원래 x 범위는 0 이상만 따지는데 y가 범위를 이걸 주고 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놈을
0과 2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범위가 생기는 걸 조심하세요. 문자 소거되면 반드시 뭘 남길 수 있다. 그 소거되는 문자는 범위를 자기가 자신 범위를 다른 문자한테 남겨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범위 잘라야지. 어디야 어디? 0부터 1이 마이너스니까 0은 여기 있겠죠. 2는 여기 있겠죠. 요 사이네.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얼마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나오겠네. 최대값은 2를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빼기 8이니까 얼마 돼? 8을 줬어. 그래서 5-2번 왼쪽에 딱 하나 써. 뭐라고? 문자는 소거되면서 뭘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범위를 꼭 확인하라. 자, 5-3도 한번 더 볼게. 이거 특이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자. xy가 실수일 때 6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3은 x가 a, y가 b에서 최대값 받는 거야. 이런 걸 최대값 구하는 문제야. 됐죠? 자, xy에 대한 몇 차식?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죠. 근데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까 우리가 예전에서 봤던 2번 문제는 동일하다. 제곱, 씩 그거지.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뭘 물었어? 최소값을 물었잖아. 네. 최소값이 되려면 여기 0되고 얘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는 뭘 물었어? 최대값. 저게 왜 가능하겠냐? 2차 개수의 다 뭐야? 음수지. 즉 이 문제는 얘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 얘가 0 이상이면 여기도 있대 0 이하가 되겠죠. 얘도 얼마야? 0 이하가 되겠죠. a제곱이 0 이상이면 마이너스 a제곱은 뭐가 되니? 0 이하일 수밖에 없잖아. b제곱도 0 이상이면 마이너스 b제곱도 0 이하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들이 0 될 때 뭐가 되겠어? 최대가 나오겠지. 0이 제일 큰 거니까. 0이 될 때 네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겠지. 똑같은 거야 지금.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0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요.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0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부호의 차이 때문에 최소가 최대로 묻는 문제로 바뀌었지. 좀 방법은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완전 접수를 바꾼다. 자, x를 묶을게. 3x제곱 마상 풀면 마이너스 2x 됐니? 완전 접수되려면 반의 제곱 1이 필요하고 다시 뺄게요. 그 다음에 y 계수 마이너스를 풀면 플러스 4y 플러스 4 플러스 4 더하기 3 됐죠? 마상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y 플러스 2의 제곱 됐니? 안 쓴 거 곱해져서 나가 3 곱해서 나가 8 11 더하기 3이니까 1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항상 0 이상, 그럼 여기는 0 이하, 여기도 항상 0 이상, 여기는 0 이하. 따라서 니들이 0 될 때 최대가 되겠지. 최대값이 얼마더니? 14. 최대값은 14고요. x가 얼마일 때? 여기 0 될 때 1일 때. y가 얼마일 때? 여기 0 될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14라는 기다려볼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좀 특별한 형태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을 통해서 한 문자 없애주는데 반드시 문자 없애주면서 범위를 주는 경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 2차식이면 각 문자에 대해서 완전적으로 바꾼 다음에 그 부분들이 0 될 때 나머지 상수항이 최대 또는 최소값이 되는 형태들이었죠.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럼 이제 그럼 선생님 이거 완전 접수 안 되면 어떡해? 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는 문제 출제자들이 완전 접수를 인수분해 되게끔 숫자를 맞춰준다고요. 됐지?
자, 그 다음 실전제 6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활용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도 뭔가 방정식, 연립방식 하면 활용 문제들 풀었었죠. 제일 쉽지 않아? 네.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 식만 만들어내면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쉬워. 식 만드는 게 힘들었어 문제 진짜. 이거 볼게. 나 이거 왜냐면 수학 시험 망쳤는데 활용했어. 쑥 깎였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그랬고, 됐죠? 여기가 원점이고 6에서 만나는 거야. 6에서 만난지 어떻게 알아요? 요거는 0입니다. 풀어주면 0과 6에서 교점이 생기겠죠. 오케이?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BC는 x축에 있고요. 두 점은 y축에 있도록 이런 뭘 만드는 거야? 직사각형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때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야. 둘레 길이의 최대값.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게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좁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거보다 더 넓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지? 그렇게 수많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야? 둘레 길이가 제일 커지는 상황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언제 제일 커지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니? 못해. 왜냐면 좁아지면 세로 길이는 길어지지만 가로 길이가 줄어들어 버리잖아. 반대로 넓어지면 가로 길이는 더 커지겠지만 세로 길이가 줄어지겠지. 그럼 전체 둘레 길이는 커지는지 작은지 판단되는데 잘 안 된다고요. 그럼 결국 뭘로 풀 수밖에 없어? 식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둘레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맞지? 자, 그러면 봐요. 우리가 항상 좌표 평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 좌표 평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니? 좌표 평면이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좌표가 제일 중요하지. 좌표 평면에서는 각 점의 x좌표, y좌표가 제일 중요한 거야. 맞네? 좌표하면 뭐도 계산할 수 있고 길이도 구할 수 있죠. 길이 나오면 뭐도 구할 수 있어. 넓이도 구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항상 좌표가 제일 먼저야. 그리고 만약에 좌표가 하나라도 아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한대? 그 중에 한 좌표를 문자로 세팅을 하면 돼요. 한 점의 x좌표를 문자로 세팅하면은 y좌표는 대입하면 나오겠죠. 또 그걸 이용해서 다른 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요. 자, 지금 내가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려면 이 꼭지점들의 좌표를 다 알아야겠죠. 좌표 알면은 여기서 여기 x좌표를 빼면은 가로 길이가 나올 거고요. 요거의 y좌표가 바로 세로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점의 좌표 아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죠. 그럴 때 어떡하자고? 점 중에 하나의 좌표를 네가 정하고 시작하라고. 자, 어느 걸 정하는 게 좋겠니? 어디를? x좌표를 정하면 y좌표는 따라온다고 그랬어. 이 점의 x좌표를 문자로 둘래, 이 점을 정하래. 어느 쪽이 상관없긴 한데 이게 좀 더 낫겠다, 작은 쪽은.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문자 A, K, T, K? A? 좋아. A로 둘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0이죠? 맞나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똑같잖아. A, 근데 y좌표는 얼마 되니?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좌표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지? 한 점의 그래프 위에 한 점의 좌표를 x좌표를 알면 그 x값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y좌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러면 y좌표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된다. 그러면 이 세로 길이가 구해졌네.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라는 얘기는 이 y좌표가 곧 이 세로 길이랑 어때? 똑같죠? 따라서 세로 길이가 얼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라고 쓸 수 있어. 아니 이게 x축이잖아. 이게 x축이잖아. 어떤 점이 2,3이야. 그럼 y좌표가 3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3이라는 얘기지. 그 얘기잖아.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면 이 길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길이 구해야 되는데 가로 길이 구하려면 이 점의 a좌표, x좌표 필요하다고요.
요점 x좌표에서 요점 x좌표를 빼면 사이의 길이 나오죠. x축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는 거니까. 근데 이 점 x좌표 알아 몰라 지금? 모르잖아.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수가 있다고. 어디 있냐면 이차 함수는 아까 생긴 뭐라 그랬지? 대칭축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만나면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때?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때? 같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요점의 좌표가 A지. 다시 말하면 요점의 좌표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왜 안 나오냐? 여기가 2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2. 여기가 3이야. 요 길이 얼마야? 3. 요점의 좌표 A야. 길이 얼마야? A. A. 왜 숫자를 알고 문자를 몰라? 이 길이는 A지. 그럼 대칭이니까 이만큼 길이도 얼마냐? A. A지. 좌우가 똑같이 생겼다니까? 됐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네? 여기가 6이잖아. 6에서 A만큼 왼쪽 왔어. 그렇지. 왼쪽 왔으니까 6 빼기 A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 6 빼기 A야. 그럼 이 점의 좌표 얼마야? 6 빼기 A가 되겠죠. 됐니? 그럼 자,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한번 볼까? 가로 길이. 가로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어디에서? 6-A에서 요거 A를 빼야 되겠죠.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 빼니까. 그러면 6-2A가 가로 길이야. 자, 세로 길이는 아까 말했죠? 세로 길이는 -A제곱 플러스 6A가 되겠죠. 그럼 둘레 길이는 가로랑 세로 더한다면 곱하기 몇 배? 2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둘레는 가로 세로 더합니다.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A제곱 둘이 더하면 플러스 4A 더하기 6이야. 그게 몇 배? 2배. 이게 둘레 길이야. 만들어 보면 A는 몇 차씩? 2차씩. 2차 함수니까 최대최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A 최대값 구하는 문제야.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적으로 바꾸겠죠? A 제곱 -4A 반의 제곱 4 빼기 4 더하기 12 -2 A -2의 제곱 곱해져서 하면 플러스 8 플러스 얼마? 20. 자,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하겠죠? 이거 얼마야? 2,20. 자, 근데 범위 확인하셔야 돼. A의 범위 잡아봐. A 범위. 이 대칭축이 얼마겠어? 여기 6이고 여기 그 가운데는 3이겠죠? A는 범위 이쪽으로 잡았으니까 A가 3보다 커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A는 요거보다 왼쪽에서 이쪽 변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A의 범위는 뭐보다 잡아야 돼? 3보다 잡아야 되고요. 뭐보다는 커야 되지? 0보다는 커야겠죠. 여기 내버리면 납작해지는데 사각형 안 만들어지니까. 0과 3 사이니까 2가 있으면 0은 여기 있고요. 3은 바로 옆에 있겠죠. 이렇게. 어쨌든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니? 2에서 최대값이 얼마 된다? 20. 둘레 길이는 20이 최다 되겠습니다. 물가세? 많은 걸 좀 요구하고 있죠? 근데 활용 문제에서는 항상 이거야.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가 항상 기준이고요. 좌표가 없으면 좌표를 하나 정해놓고 나머지 점들의 좌표들도 다 그 문자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 그 방법 찾으셔야 돼요. 2차 함수는 뭐가 정리하니까?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 A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 점을 내가 A라 세팅하면 이 점에 Y좌표가 나오겠죠. 왜? 대입하면 되니까. X좌표가 나오면 Y좌표 나오는 거고 Y좌표가 곧 세로 길이. 자, 그 다음에 이 점에 X좌표도 필요해. 거기서 뭐 등장한다? 대칭축이 3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 요 길이가 얼마인데? A다. 그럼 요 길이도 얼마야? A다. 6에서 A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600 A가 이 점 잡혀야 되겠다.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을 빼야지 가로 길이가 나오겠네 해서 가로 길이는 6-1. 가로 세로 돼서 두 배 한 개 둘레 길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끝. 그러니까 이 식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할 거 없죠. 계속 앞에서 연습하면 되니까. 식을 만드는 과정들을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어려운 부분이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 마저 더 해줄게. 적어도 선생님과 같이 푼 거라도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6-1로 볼게요. 그림이 있네. 식선이 있는데
이렇게 직선을 하나 조시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1차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때 p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이나 봐. 그래서 여기 p가 적당히 한 점 있으면 그 p에서 수선의 발레리고 수선의 발레리면 얘가 뭐가 만들어지니?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넓이를 일단 구해봐야지. 그럼 뭐부터 정해야 되겠니? 좌표부터 세팅해봐야 된다 그랬지. 좌표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P점의 좌표 구하면 가로 세로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럼 P점의 좌표를 세팅을 하자고요. P점의 좌표를 뭐라 둘까? A 맞니? 자 Y좌표는 뭐가 되겠니? P는 어디 위의 점입니까? 요 위의 점이죠?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가. Y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가로 길이가 얼마 되니? 아 이거 좌표 A라며. A. 가로 길이 역시 A가 되니 좌표 되면 세로 길이는 얼마 되니? 마이너스 A. 그렇지. Y좌표가 세로 길이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에 얘는 몇 차식? 2차식 2차 함수야. 자 범위 확인하셔야죠. A가 P가 어디 비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1, 4분면 위의 점이 어디 있지? 제일 마지막에 바로 안에 1, 4분면 점이니까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따라서 P는 뭐보다 크고요? P가 A가 0보다 크죠? 1, 4분면에 있으려면 여기 더 하면 안 돼. 여기 있어야겠잖아. X좌표는 0보다 커야 돼. 뭐보다 작아야 되니? 6보다는 작아야 돼. 이 범위 생각해. 완전 접수 바꾸죠? 안에 되고 빼기고 되겠죠? 위로 볼록하고요. 이게 얼마야? 3, 그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0부터 6까지니까 0 여기 있고 6은 정확하게 반대이겠네. 여기도 3일, 3일이고 됐죠? 어쨌든 중요한 건 최대값은 얼마다? 그지? P가 어디 있을 때? 3,3에 있을 때 넓이가 9가 7가 되겠다. 이제 A가 3일 때 X좌표가 3이고 Y좌표도 3, 3,3에 있을 때가 최대 되겠네. 아 정사각형이 되구나. 자 6-5 보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벽에다가 철망으로 벽에는 철망을 사용하지 않고 답장을 만든다. 이렇게. 최대 넓이 답장의 최대 넓이야. 즉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맞네? 그럼 조건이 뭐가 있냐? 이 철망의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28이라는 얘기지. 그럼 넓이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있어야겠네? 자 가로를 뭐라 둘까? A 세로를 뭐라 둘까? B. 그러면 철망의 넓이는 얼마가 되니? A, B가 되겠어. A, B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근데 문자가 두 개잖아. 조건 하나 더 있죠? 이 둘의 길이가 얼마나 이만큼이? 28이라며 A 더하기 몇 B가? 2B가. A 더하기 2B가 얼마의 상태에서? 28의 상태잖아. 그럼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거 문자 두 개인데 식이 있으니까 문자 하나로 바꿀 수 있는 형태죠. A를 바꿀까? 28 마이너스 2B로. 그래서 집어넣을게요. A 대신에 28 마이너스 2B 곱하기 B의 최대값 2차 함수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28B. 됐음? 완전히 바꿀게.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14B 반 7 제곱이면 49 빼기 49. 자, AB 범위 찾아야지. 아까 뭐라 그랬냐? A도 0 이상해야 되죠. 0보다 커야 되죠. 직사각형 되려면 0 되면 안 되잖아. 가로 길이가 0보다 큰 값이 나와야겠죠. 세로 길이 어떻게 돼? 커야겠죠. 그러면 B의 범위는 당연히 뭐야? 0보다 크다 나오겠지만 아까 얘기했지. 문자에가 어떻게 돼? 사라졌지? 소거되면서 문자에 사라졌지? 사라지면서 뭘 남긴다? 범위 A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풀면 28보다 2B가 작다. 2로 나누면
B는 14보다 작다는 범위를 이렇게 남겨준 거예요. 됐지? 그럼 이 범위에 전체 찾는 거니까 어때? 그래프 B로 블록하고 여기 얼마야? 7,98이네. 근데 B가 0보다 커야 돼. 14보다 작아야 돼. 정확하게 반대쪽에 14가 있겠네. 최대값은 얼마다? 58. B가 얼마일 때? 7일 때. 여기에 7일 때. 여기도 7일 때. 7이면 여기는 14일 때. 넓이가 최다 되겠네. 그래서 너네가 실질적으로 이런 활용 문제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하나를 내가 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주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잘 잡혀 찾는데 안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정할 생각을 잘 안 한다고요. 근데 항상 시작은 다 어때? 하나를 A로 두고 하나를 A로 두고 이것도 뭐야? 바로 세로를 A, B로 두고 시작하는 게 먼저지. 그래야지 식이 만들어지고 그 식을 통해서 전체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데 모르면 내가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 마지막 문제도 있잖아. 결국 미지수 문자가 두 개인 식이 만들어졌죠. 그지? 근데 애초에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런 관계식을 고려해가지고 세로 길이를 B라 두면 그래? 그러면 세로 두 개랑 가로랑 합쳐서 28이니까 가로 길이는 28에서 세로 두 개를 빼면 되겠지.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애초부터 문자가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게 풀어도 똑같은 거야 사실은. 편한 대로 하시라고요. 오케이? 바로 세로를 가까운 문자로 두고 풀든 아니면 하나만 두고 나머지를 그 문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 거지. 됐지? 자, 여기는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세 문제 다 같이 풀어봤어요. 근데도 끝이 없다. 활용은. 그치? 그래프 계속 다르게 나오고 또는 계속 다르고 계속 만들어지니까 나올 때마다 새로울 거야. 그치? 그래도 어떻게 해? 나올 때마다 해야지 새롭게 느끼면서. 자, 그래서 이게 같이 해봤고요. 오늘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올 거야. 그리고 숙제는 당연히 114쪽에 실력 앞까지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연산 프린트 있죠? 끝까지 다 해오시면 되고. 저 유형편 주신 거예요? 유형편으로. 아니 그 유형편에 생기면 좀 조절을 할게. 숙제 양이 좀 적을 때 나가고 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복습을 하려고. 한순간에 다 해버리면 시간 지나면 다 그냥 백지 되잖아. 그거보다 조금 시간차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다른 연습 문제 114쪽까지 그 다음에 지난번 나왔던 연산 프린트 남은 부분 끝까지 다 해오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 때 프린트 따로 나간 건 없었죠? 나갈 거야. 하나 더. 아까 내가 말했지? 최대 최소 연습 정도 필요하다고. 최대 최소 연습하는 프린트를 같이 나갈 테니까 이것까지도 연습을 해오셔야 돼. 오케이? 이렇게 따로 이번에 유형편 숙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지?